안녕하세요. 내 사업을 한다는 것, 창업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을 알려드리는 부자비즈 사장학교입니다. 오늘은 회사에 독이 되는 나쁜 직원 유형 12가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CEO의 탄생에서 정말 많이 페이지를 할애한 부분이 조직 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에서는 사람이 전부이죠.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조직을 관리하는 방법을 모르면 사업은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죠. 보통 사장이 혼자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직원을 채용합니다. 그리고 그 채용한 직원이 회사의 덕이 될 거라고, 회사를 성장시키는 데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히려 월급을 주고도 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하기 전에 이 독이 되는 다양한 유형의 조직원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면 사업을 훨씬 빨리 성장시킬 수가 있고 탄탄하고 좋은 회사를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유형이고 가장 심각한 유형이기도 하죠. 나쁜 유형이에요. 하지만 너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내부 노하우를 몽땅 빼가는 직원이죠. 어느 회사나 보호해야 되는 그런 정보나 노하우 같은 게 있습니다. 별것 아니지만 그게 경쟁자한테 가면 내가 피해를 받게 되는 그런 정보이기도 할 수 있고요. 또는 회사가 그 정보를 가지기 위해서 오랫동안 투자를 해서 그것이 회사의 오랜 자산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으로 가장해서 들어온 후에 그것을 다 빼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저도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화려한 경력을 가진 후배를 중소기업이 부담하기에는 참 너무 큰 액수의 연봉을 주고 기대를 많이 하고 채용했던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후배가 정말 밤을 새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진 않은데 하여튼 밤을 새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회사의 모든 정보를 다 외장하드에 담아서 빼가지고 간 거였어요. 참 너무 황당했죠. 그런데 회사를 나갈 때는 미안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뭔가 나쁜 핑계를 대고 나가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근데 저만 당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특히 작은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없냐? 그렇지가 않죠. 음식점에 보면요. 알바나 직원들이 단기로 들어와서 이직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레시피를 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이전에 만났던 한 창업자는 어떤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되려고 했는데 가맹비나 이런 게 비용을 주는 게 아까우니까 조카를 시켜서 위장 취업을 시킨 다음에 노하우를 다 뺀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브랜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고민이 돼서 저한테 상담을 받았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당신 나쁜 행위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워낙 이게 광범위하게 있으니까요. 하지만 좀 혼자 마음이 씁쓸했던 그런 경험이 생각이 나네요. 자,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정보보호서약서라는 걸 좀 작성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도 어떤 영업 비밀이나 노하우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업 비밀의 정도가 높은 경우에는 2년 동안 동종업계에 취업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영업 비밀인지 영업 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것을 인정받는 것은 상당히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영업 기밀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밀에 적합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뭐 누구한테나 다 오픈해 놓고 아무나 그걸 관리도 안 했는데 영업 기밀로 인정받는 것은 힘들다라는 거죠. 그리고 단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이런 노하우를 보호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직원으로 채용했다고 바로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뭐 온갖 정보, 온갖 글쎄 다 접근하게 한다면 나의 어떤 기밀 정보를 보호 안 하겠다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래전에 컨설팅했던 분 중에 한 분은 대기업의 품질관리팀에 있다가 음식점을 차려서 대박이 난 분이었는데요. 이분은
그 음식점 옆에 작은 어떤 창고 같은 걸 하나 지어가지고 큰 자물쇠를 잠궈 놓고 어, 소스를 거기에서만 혼자 만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쨌든 영업 비밀은 정말 비밀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잘 관리하고 누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 유형입니다. 횡령하는 직원이에요. 사실 이것도 너무 비일비재해요. 뭐 예를 들어서 몇십억을 횡령을 해가지고 들통나는 경우는 뭐 그나마 들통이라도 나지만 아주 푼돈이나 작은 비용들 소소하게 이렇게 횡령을 하는 경우가 참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사장님은 정말 천사 같은 직원이어서 너무너무 믿었는데 그래서 다 맡겨놓고 그냥 아무것도 검토를 안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나서 알고 봤더니 몇십억을 횡령을 한 거예요. 어떻게 들통이 났냐면 이 회사의 사업부가 물류사업부가 계열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물류에서 돈이 들어올 때 대표이사가 사적으로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돈을 계속 이제 빼간 거예요. 그런데 대표이사가 뭐 몇백만 원씩 이렇게 사적으로 돈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그 사업부에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대표이사한테 왜 이렇게 당신이 사적으로 돈을 가지고 가냐 이렇게 말을 하기가 정말 힘든 거죠. 그리고 사장한테는 어떻게 거짓말을 했냐면 결제를 올리거나 어떤 대금과 관련한 보고를 할 때 그 용도를 이제 바꿔서 살짝 이제 그 서류 조작을 한 거죠.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들통이 났냐면 물류에서 자꾸 대금 결제가 늦어지는 거예요. 그럴 회사가 아닌데. 그래서 참다 못해서 어느 날 사장한테 직접 회의를 하면서 말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뭔 소리냐 나는 돈을 가져간 적이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봤더니 이 직원이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몇십억을 횡령을 해갔는데 그 사장이 착하다고 믿었던 그 직원이 알고 봤더니 내부에 있는 사업부의 임원들한테 룸살롱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미 다 포섭을 해뒀던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사장님이 급성암에 걸렸어요. 이렇게 정말 장부를 조작하고 서류를 조작하는 너무 쉬워요. 만일에 작은 회사라고 한다면 통장을 너무 만들지 않는 게 좋아요. 통장을 가급적이면 한두 개로 통일을 하고요. 입출금 문자 통보를 사장한테 반드시 은행에서 직접 문자 통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면 그나마 횡령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류 조작을 장부 조작을 만일에 통장을 이제 직원이 관리하는 경우에 얼마든지 그 내역을 조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도 힘들기 때문에 반드시 아무리 신뢰할 수 있는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이 그 재무에 관한 것은 직접 대표이사가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유형입니다. 퇴사한 후에 뒤통수 치는 직원이죠. 믿었던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서 뭐 내부 비리를 고발한다든지 세무조사를 받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면 사장들이 상처를 받고 정말 뭐 사업을 하기 싫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이건 방법이 없어요. 경영을 착하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는 직원이니까 이 직원은 정말 믿어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불법적인 일을 같이 도모를 하고 불법적인 일을 시키고 이 직원은 그러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불법적인 일은 하지 않는 게 좋고요. 공유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돼요. 요즘 같은 세상에 불법적이고 나쁜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왜 그런 행동을 해요? 요즘같이 액티브한 소비자들이 뭐 신상 틀게 하면 다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사람한테 서운하게 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오랫동안 같이 일을 했는데 너무 서운하게 해서 내보낸다든지 자존심을 건드린다든지 이런 경우에 뒤통수를 맞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영을 하는 것이 이 퇴사한 후에 직원이 뒤통수 치는 일을 막는 방법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번째,
동지라고 믿었는데 적이었어요. 이런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온갖 유형이 다 있죠. 예를 들어서 고객이 앙심을 품고 거래처나 고객에게 죄송합니다. 고객이 아니라 직원이 앙심을 품고 거래처나 고객에게 나쁜 말을 해서 그 거래관계가 깨지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서 직원들 간에 이간질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회사와 경영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계속 퍼뜨리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회사의 분위기를 나쁘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 정말 큰 회사도 그렇고 작은 회사들도 그렇고 너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어느 정도는 결국 회사가 직원들이 그렇게 막 말을 하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뭔가 좋은 분위기, 좋은 기업 분위기를 만들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지 않으면 방지하기가 힘든 부분이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정말 사사건건 나쁜 말을 퍼뜨리고 고객한테도 고객과 회사가 뭐 관계가 나빠지게 한다든지 정말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경우에 사장들은 자기하고 의견이 맞지 않으면 그 직원을 적이라고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건 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아부하는 것만 좋아하는 그런 사장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올바른 건전한 비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꼭 사장이 귀 기울여야 될 말을 하는데 그것을 마치 나쁜 말을 하는 걸로 오해를 해서 조직원이 아니라 사장 자체가 회사를 망가뜨리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겸허하게 조직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게 정말 적인지 동지인지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5번째, 참 이것도 황당한 경우인 거죠. 내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운명 공동체라고 믿었는데 조직원이 고객을 다 빼가서 자기 사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너무너무 오랫동안 열심히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모처럼 거의 뭐 진짜 난생 처음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유럽을 2달 동안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친한 친구가 이 회사에 근무를 하고 싶다고 막 조르는 바람에 그 친한 친구를 채용을 해서 그 친한 친구한테 다 맡겨놓고 친한 친구가 있으니까 믿고 맡겨놓고 2달 동안 회사를 비웠는데 갔다 왔더니 그 친구가 거래처를 다 빼가서 사업을 해서 엉망진창으로 회사를 만들어 놓았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거래처에서 어떤 회사에 뒷돈을 요구를 했는데 이분이 뒷돈을 줄 만큼 마진이 남지도 않았고 그리고 본인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을 하는 걸 중요시 하다 보니까 사장도 아닌데 거래처 직원이 뒷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뒷돈을 안 줬더니 이 거래처 직원이 자기 친구를 이 회사에 위장 취업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회사의 거래처부터 공급자까지 다 정보를 빼가지고 가서 자기도 꽤 큰 금액의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거래처를 친구 회사로 바꾸고 이 회사를 풍지박산으로 만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 작은 피해 정도가 아니라 작정하고 고객을 빼가는 그런 경우들에는 그렇게 해서 자기라도 성공하면 괜찮은데 본인도 성공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능한 인재 빼가기. 근데 회사의 직원을 채용했어요. 그래서 그 직원이 조직원들하고 친해집니다. 보통 조직원들은 절대 사장하고 친하지 않아요. 같은 동료들끼리 친해지지. 그런데 그 사람이 들어와서 혼자 퇴사하면 될 텐데 뭐 오래 있던 조직원들이 동료들끼리 친해져가지고 같이 나가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자기들끼리 친해져서 직원들을 빼가서 유능한 인재를 데리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그래서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인재와는 유대관계를 가지고 비전을 주고 참 잘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들어올 때 외부에서 인재를 데리고 들어온 후에 나갈 때 한꺼번에 나가는 경우, 이것도 참 황당한 경우인데요. 주로 윗사람들이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직책이 높은 사람들이 회사에 들어올 때는 자기 수족같이 부릴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을 팀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귀가 얇은 사장들은 바깥에 나가서 이 사람이 막 경력이 화려하고 막 미사 여구를 해서 화려한 말로 사장을 이렇게 설득을 하면 그 사람을 정말 믿고 막 이 사람이 금방 회사를 구원해줄 구원투수나 되는 것처럼 높은 연봉을 주고 데리고 오는 경우가 아예 팀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이런 사람이 회사 일을 잘해주면 괜찮은데 자기 수족들 챙겨주고 월급도 올려주고 그리고 기존 직원들은 정말 소외시키고 주눅들게 하고 그러다가 성과도 전혀 못 내고 회사에 피해만 주고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만일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사장의 안목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사장들은 항상 사람을 보는 안목을 키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8번째입니다. 무능한데 화려한 경력을 등에 업고 월급 무지막지하게 많이 받는 임원. 근데 주로 이제 이런 일들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막 성장하는 중소기업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가 성장하게 되면 이제 그 성장통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사장이 자기 힘으로 힘들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누군가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찾게 되는데 이럴 때 이제 화려한 경력을 가진 임원들에게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부 직원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바깥에서 어떤 이미 검증되어 있는 회사에 있던 직원들을 임원들을 많이 채용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그런 분들이 와서 회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엉뚱한 데서 경력만 화려하고 책임감도 없는 그런 임원들이 들어와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월급만 축 내고 조직에도 도움이 안 되는 경우죠. 그리고 임원이 들어오게 되면 밑에 직원들이 다 그 임원을 맞춰줘야 됩니다. 대리나 뭐 과장급이 있다가 나가면 회사에 피해가 없는데 윗사람이 이렇게 있다가 뭐 한 1년, 2년씩 있다 보면 나머지 사람들이 다 뭐 업무 보고도 해야 되고 그분의 또 성향에 맞춰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CEO의 탄생이라는 책에서 2인자 만들기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언급을 해뒀습니다. 어떤 사람을 키워야 되고 어떤 사람이 2인자가 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그 2인자가 진위부대를 어떻게 만드는가 이런 부분들 제가 썼는데요. 저도 참 반성을 많이 하면서 썼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9번째. 대형 실수로 회사에 피해를 지는 그런 직원들이 있습니다. 대형 실수로 회사에 피해를 주는 직원. 네, 어떤 경우가 이건 참 어려운 문제예요. 사장도 실수할 수 있거든요. 직원이 나쁜 의도도 아니었고 나쁜 직원도 아닌데 큰 실수를 해서 회사에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방법이 없어요. 평소에 리스크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런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제가 많은 회사를 보면 직원이 실수를 해서 회사에 그렇게 큰 피해를 주는 경우는 생각보다 적어요. 오히려 사장들이 큰 피해가 될 수 있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장들로 인한 피해가 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 체계를 좀 만들어 주신다면 이런 문제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자, 10번째. 무능한데 자리 보존하는 직원. 참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느 회사에서나 있는 일이고 사람이 그 10명을 모아두면 2명은 열심히 하고 나머지 8명은 열심히 안 하게 된대요. 이건 뭐 100명을 모아두면 또 20명은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열심히 안 하게 돼. 이거는 이제 동물의 세계에서도 검증이 된 법칙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 무능한데 자리 보존하는 직원이 말단 직원이거나 아래에 있는 직원이면 상관이 없는데요. 이제 그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장립 멤버이거나 오랫동안 같이 한 직원이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유능한 직원이 동기유발이 안 돼서 다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때는 이런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이 사람은 정말 평생 데리고 가야 될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분한테 바깥에 많은 경험을 쌓게 하고 유능하게 될 수 있도록 교육도 시켜주고 동기유발도 해서 그렇게 내가 믿고 좋아하는 인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인데 장립 멤버인데 능력을 키우지 않도록 방치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 회사가 당하게 되는 거죠. 자, 11번째는 뭐 이건 나쁜 축에 속하지도 않아요. 사실 이런 일들은 뭐 언제 어디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뭐 이런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배우기만 하고 그만두는 직원들. 뭐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보통 자기 월급의 연봉의 7배를 해야지만 회사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보통 3개월, 6개월, 1년 안에는 자기 연봉을 벌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회사 일을 배워야 되고 또 회사에서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3개월, 6개월, 1년 이내에 그만두는 직원들이 많이 있다면 그런 직원들은 자기 몸값을 하기보다는 배우기만 하고 그만두기 때문에 오히려 회사에 득이 되기보다는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다라는 거죠. 조직 분위기도 흐리게 되고요. 또 그 직원한테 그동안 줬던 투자했던 급여가 성과로 돌아오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을 방지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번째, 자기 이익만 챙기는 얄미운 직원들. 어느 회사에나 있어요. 회사 일은 소홀히 하고요. 막 자기 커리어를 위해서 바깥에 막 모임을 만들고 바깥 일에는 엄청 바쁜데 정작 회사 일은 소홀한 거죠. 특히 이런 경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대학원을 다닌다고 정작 자기 일은 소홀히 하게 되면 옆에 있는 직원들이 그 일을 다 떠안아야 돼요. 그런데 정작 대학원을 다녀서 학위 뭐 석사나 박사 학위를 따고 나면 경력을 업그레이드해서 연봉을 높여서 다른 회사로 퇴사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기적인 직원들을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 그리고 이 이기적인 직원들이 이기심이 회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죠. 자, 이 모든 일의 이유는 사실 회사가 부실하면 부실할수록 이런 회사에 독이 되는 직원들이 활개를 칠 가능성이 높죠. 정말 강하고 좋은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충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좀 덜 생깁니다. 그래서 사장이 되려면 반드시 좋은 회사를 만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업을 해야지만 사장이 우리나라에 정말 수백만 명의 사장이 있지만 무늬만 사장이고 말만 사장이고 좋은 회사의 직원들, 작은 회사의 직원들보다 못한 그런 어떤 고생만 하고 돈을 못 버는 사장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게 마음이 아파서 CEO의 탄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CEO의 탄생이라는 책에서는 다 하지 못한 이야기, 또 CEO의 탄생에 나온 여러 가지 노하우, 사장이 되는 노하우를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CEO의 탄생 리더 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들 중에 창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또는 사업을 하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소기업 사장님들한테 이 내용을 공유하셔서 그분들이 좀 더 경영을 잘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테니까 좋아요, 구독하셔서 이 내용 여러분들의 창업지수, 경영지수를 쑥쑥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